대선 기간 중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이 바쁜 대선 막바지였거든요. 근데 꼭 다뤄야 되는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스텔라 데이지호라는 사건이에요. 언론에서 잠깐 접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 도무지 쉬는 법이 없는 양반이에요. 국회에 가서 쉬어요. 박주민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자, 한 분을 더 모실 텐데 본인이 예, 스텔라 데이지오 피해자 가족분 지금 대표 역할을 맡고 계신 허경주님. 예. 제가 아는 사건의 개요는 남대서양에서 스텔라 데이지오라는 배가 침몰했어요. 침몰했는데 초기에 제대로 우리 정부가 전혀 대응하지 못했다. 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부가 감추려고 하고, 그래서 결국 유가족들이 일일이 어떻게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찾아내서 정부한테 제시하면 정부는 그걸 그때 가서야 그래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계속. 예.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걸 찾아냈는데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거나 감추거나 뭐 거꾸로 공격하거나 그러면서 22명이 실종이 됐는데 그냥 수색이 끝나고 사건이 덮여졌어요. 그러면 사건 출발부터 시작해서 정부가 어떻게 잘못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면. 유가족이라는 표현을 안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구명벌에는 지금 선원들이 탑승을 하고 있고 그 선원들이 생존하고 있다는 증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구명벌. 네, 지금 실종 상태인 것이지 유가족이 아니거든요. 그 구명벌은 지붕이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표현하면 지붕이 있어서 그 안에 굉장히 오래 생존할 수 있고 그 안에 뭐 음식도 있고 뭐 구조신호를 보낼 수 있는 장비도 있고 그 생존 기간도 굉장히 길어지고 그런 구명벌이 있대요. 그 배에. 그리고 그 구명벌에 탔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구명벌 아직 못 찾았다. 그러니까 구명벌을 찾아내거나 그 구명벌에 그 사람들이 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유가족들은 어떻게 아세요? 자, 일단 구명벌에는 그 16인승인데 현재 실종된 선원은 22명이에요. 그런데 구명벌에 만약에 탑승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말씀을 하신다면 선원들이 그 배가 침몰하던 당시에 위치하고 있던 포지션이 각각 달랐습니다. 일부분은 선교라고 하는 일종의 실내 공간에 있었고요. 일부분은 갑판 위에 있었고요. 일부분은 기관실에 있었어요. 그건 어떻게 알죠? 그때 구조되었던 2명의 필리핀 선원이 있고요. 그 필리핀 선원들이 탈출을 하면서 나는 어디에서 누구누구를 보았다. 그때 그 사람은 이런 활동을 하고 있었다라고 증언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배가 만약에 빠른 순간에 침몰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빠져나온 사람이 일부는 빠져나오고 일부는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하더라도요. 각각 있었던 포지션이 다르기 때문에 22명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는 건 객관적으로 이상하거든요. 배가 너무 빨리 침몰해서 실내에 있던 사람들이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칩시다. 그렇더라도 갑판 위에 있던 사람은 떠올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떠올라야 하는데 흔적이 너무 없다.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한 곳에서 어떤 구명벌이라고 하는 그 군안 보트에 네네. 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네. 그런 추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 구명 뗏목은 일종의 고무보트 같은 형태예요. 네. 근데 그게 배가 침몰을 하면 일정한 수심 밑으로 잠겼을 때 자동으로 떠오르면서 펼쳐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4월 9일 날, 한국 시각으로 4월 9일 날 수색에 나섰던 미국 초계기가 그 구명벌을 발견했다라고 공문을 보냈던 기록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못 찾은 거예요. 구명벌을. 네, 왜냐면 초계기는 봤는데. 네, 초계기는 봤다라고 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미국 초계기와 현지에서 수색을 하고 있던 선박과 그리고 수색을 총괄하는 우루과이 MRCC라는 해남 구조센터 같은 곳이 있어요. 그 MRCC와 서로 교신했던 기록에도 미국 초계기가 구명벌을 발견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발견했는데 초계기는 발견만 하고 그 사실을 바로 구조는 못하죠.
네. 그 사실을 구조를 할 수 있는 주변의 선박이나 아니면 네, 맞습니다. 알려주고. 네, 네. 그래서 선박이 가까이 갔죠. 갔는데? 가는 데만 시간이 5시간이 걸렸어요. 네. 도착해서 보니까 밤 12시예요. 너무 어둡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제대로 찾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틀 동안 계속 현지에서 기상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비행기는 다시 뜨지 못했고 선박은 찾는다고 찾았지만 날씨가 너무 안 좋으면 선박에서는 이렇게 가시거리가 짧아서 잘 멀리까지 보이지가 않는데요. 그렇게 이틀을 허비하고 난 뒤에 결국에는 못 찾았다고 했어요. 그때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그때 미국 초계기가 발견했던 것은 구명 뗏목이 아니라 기름띠로 추정된다. 우리 정부가 기름띠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뭐예요? 미국에서 미국 초계기 그 영상 분석 센터에서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걸 믿을 수 없는 게 4월 9일 저희한테 처음에 와서 구명발 발견했다라고 할 때까지는 사진을 입수해서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음 날까지 주겠다고. 그런데 주겠다고 이야기한 게 4월 9일이었는데 한 달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그 사진은 받지 못했고요. 반대로 기름띠라고 주장을 하려면 기름띠라고 추정된다라는 영상을 저희한테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것도 안 보여줘요. 그냥 기름띠로 추정된다. 그러니 구명벌은 발견 못한 것이다. 근데 어이없는 게 미국 초계기가 그때 당시에 어느 정도로 성능이 좋냐면요. 예를 들어서 그 수색하고 있는 선박들한테 여기 요 지점에 가면 라이프 링이 있다 가봐라 라고 지시를 한대요. 라이프 링 구명환 이렇게 몸에다 끼우는 거 있죠. 튜브 같은 거. 0.5m 정도 지름이래요. 그거를 여기에 가면 있다라고 말을 해서 선박이 가보면 정말 그 위치에 라이프 링이 있대요. 초계기는 정확하다. 네, 그 정도로 구명벌과 정확한. 그 기름띠를 구분하지 못할 리가 없다. 네, 그리고 컬러까지 옐로우 오렌지 컬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름띠는 오렌지 컬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때 초동 대처를 제대로 못한 사실을 숨기려고 애초부터 기름띠였을 뿐이다라고 이제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네. 우리 정부가 잘못한 게 또 뭐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기름띠랑 관련해서 우루과이 MRCC에서 공식 문서로 우리나라 해경에 보냈어요. 미국 초계기가 이런 걸 발견했다라고. 그런데 해경에서는 그 공식 문서를 받아놓고도 외교부에 보고를 안 했어요. 왜 안 했냐 물어봤더니 구태여 보고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상시에 항상 공문으로 주고받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아니래요. 평상시에 관련된 내용은 전화나 이메일로만 하는데 공식 문서로 그것도 우루과이 MRCC의 최고 책임자가 사인까지 넣어서 공식 문서가 왔을 정도면 사건의 경중을 좀 따져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자의적으로 보고를 하지 않아서 놓쳤기도 하고요. 보고를 하지 않은 이유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건 어차피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했다는 건가요? 외교부에서 이미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구태여 보고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담당자가. 그러면 외교부에 알려줬으면 외교부는 그 다음에 뭘 했어야 되는 거예요? 외교부에서는 미국 초계기를 다시 띄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 근처에 뭐 수색을 하고 있었던 군함들이 외국 군함들이 한두 척이 있었어요. 그쪽 군함들을 가라고 요청을 했어야죠. 이미 수색 현장에 가 있던 선박들이니까. 그럼 외교부는 몰랐다는 거네요? 현재 입장은? 그 사실을 몰랐다라고 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전화 받아서 알고는 있었대요. 그러니까 공식 문서는 해경으로만 보내준 거고 전화나 이메일로 계속 수색 상황을 그 전달을 했기 때문에 외교부도 알고는 있었대요. 미국 초계기가 있었는데 네.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네, 그뿐만이 아니라 뭐 처음에 사건 보고가 들어가고 나서 외교부에서 8시간 정도 동안 한 일이 뭐 바로 이제 구명 보트라든가 아니면 구명정, 구명 뗏목 이런 것들이 몇 대가 들어있고 그 안에 몇 명이 탈 수 있고 혹은 식수나 식량은 얼마나 들어있고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가장 기본이잖아요. 배가 침몰했으면. 그런데 8시간이 지나도록 외교부에서 했던 것은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보고할 문서를 만들었다. 그리고 언론의 보도자료 만들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희 가족들이 직접 외교부로 찾아가서 확인할 때까지 구명 정의 혹은 구명 뗏목이 몇 척이 있고 그 안에 사양이 어떻게 되는지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가족들이 요청해서야 그제서야 요청하고 그제서야 우루과이 대사관으로 명령을 내리고 그러다 보니까
현지에서 그 수색이 실제로 비행기 수색이 시작되는 시간이 사건 발생 후 42시간이 지난 후였어요. 그때까지 골든타임을 다 놓친 거죠. 42시간이 지나서야 외교부가 비행기가 할 일을 했다. 네, 거의 그 전에 비행기 요청을 하기는 했으나 실제로 수색이 시작된 건 42시간 후였다. 그리고 저희가 이 사건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스텔라데이즈호가 제2의 세월호랑 똑같은 사건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돼요. 이게 일본에서 폐선될 위기에 있었던 유조선을 한국으로 수입해서 개조를 해서 무리하게 운용하던 선박이었거든요. 이명박 정부 때 그 선박의 기대 선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몇 년까지 쓸 수 있는가 그런 건데요. 이거를 30년까지로 늘려놨대요. 그렇다 보니까 일본에서 쓰다가 이제 폐선하겠다라고 하는 배를 사와서 그걸 개조해서 유조선으로 만들어졌던 배를 철광석을 운항하는 선박으로 바꿨다 보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시작됐던 것으로 봐야 되고요. 즉, 그 선박의 기대 선령을 높여놨기 때문에 이런 개조 선박 문제가 계속 생길 수 있는데 정부에서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있었던 책임도 있고요. 그런 비행기를 띄운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은 없었어요? 있죠. 일단은 그 현지를 위성으로 촬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국내 소유 위성으로. 근데 저희는 그걸 몰랐어요. 전문가가 아니니까. 아하, 위성. 네. 인공위성으로 저희가 수색 현지를 찍을 수 있냐라고 4월 4일부터 물어봤습니다. 네. 그런데 외교부에서는 알아보겠다라고 하더니 미국에 위성 요청을 했는데 미국에서 거절을 했대요. 그러고 났더니 이제 유럽 쪽으로 요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유럽에서 몇 차례 촬영을 해주기는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가시적인 성과는 전혀 나오지 않았고요. 근데 저희가 4월 21일 날 국내 소유의 위성, 그러니까 천리안이나 무궁화나 아리랑이나 이런 위성들이 수색 지역을 찍을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거예요. 다른 쪽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저것 서칭을 하고 알아보다가 국내에도 인공위성이 있었네? 근데 이 인공위성이 국내만 찍는 게 아니라 수색 해역을 찍을 수 있는 거네? 그걸 처음 알은 거예요. 그래서 그제서야 외교부에 물어봤어요. 아니, 왜 안 찍냐? 국내 위성이 있으면서 왜 지금까지 안 찍어줬느냐? 그랬더니 뭐 해수부랑 미래부랑 다 이렇게 나와서 며칠 뒤에 저희한테 해명하기를 이제부터 찍겠다라는 식이었어요. 근데 더 웃겼던 거는요. 여기서 더 웃겼던 거는 4월 5일 날 해수부 비상계획실에 있던 직원 하나가 그 항공우주연구원이라고 그 인공위성을 관리하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의 기관이 있거든요. 그 기관으로 전화를 해서 물어봤었대요. 혹시 사건 당시에 사고 해역을 찍었던 위성 촬영이 있느냐? 그랬더니 항우연, 그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없다. 그렇지만 앞으로 검토해서 찍어줄 수는 있다고 했대요. 그런데 해수부 직원은 그냥 전화로만 물어봤으니까 다시 상부로 보고하지 않고 그냥 전화 끊고 덮어버리고, 그 다음에 항우연은 그 후에 다시 공식으로 요청이 안 오니까 사건이 발생했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안 찍고 그냥 버텼던 거예요. 요청이 없으면 안 찍죠. 그런데 4월 21일 전까지 6번 정도 촬영을 해놓기는 했대요. 어떤 식으로 수색 해역이 찍히는지 샘플 테스트 촬영을 했대요. 요청이 있으면 이제 대응하려고. 네, 근데 그런 걸 찍었으면 지금 우리나라 국민이 바다에 빠져 있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 사건인지를 알면 자기네가 찍은 게 있을 때 해수부로 줘야 되잖아요. 줘서 그때 전화로 요청 왔던 거 이런 건데 더 찍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물어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근데 항우연은 다시 공식 요청이 없으니까 주지도 않고 그냥 갖고만 있고, 해수부는 다시 요청도 안 하고, 그러고 있다가 저희가 4월 21일 날 인공위성 존재를 알고 나서 물어봤더니 그제서야 항우연이 뒤집힌 거예요. 이제 어떡하나,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진 거죠. 불똥이 자기네한테 튀게 생겼으니까. 갑자기 저희한테 찾아오더니 사실은 우리가 사진을 121장을 찍어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어이가 없었죠. 아니, 며칠 전까지는 6장 찍었다더니 어떻게 갑자기 121장으로 늘어나요, 사진이. 그래서 그 사진 어느 좌표에서 무엇을 찍은 건지 정확하게 위경도를 보여달라.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주고요. 사진도 한 장 본 적이 없어요. 며칠 전에 항우연 다시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사진 지금까지 한 1,500장 정도 찍어놨다. 이거 우리가 분석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통해 들었어요.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근데 저희는 그 사진을 한 장도 본 적이 없어요. 진짜 찍은 건지 만 건지 아니면 찍었다고 면피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수색구역을 찍은 건지 혹은 근처 바다 찍은 거를 다 갖다가 긁어 모아서 찍었다고 내미는 건지 알 수가 없죠. 그런 시스템이 없는 거죠, 지금. 그것 때문에 외교부 국장한테 질문을 했어요. 네. 왜 안 찍냐. 그랬더니 외교부 국장이 하는 말이 생각을 못 했대요, 자기가. 더 어이가 없었던 건 제가 그래서 아니 국장님이 개인이 모를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다. 혹은 경황 중에 깜빡할 수도 있다. 그럴 때 대응하려고 만들어진 것이 매뉴얼이 아니냐. 매뉴얼 같은 거 없냐. 그랬더니 외교부 국장님이 그거는 해경에 있어야죠. 바로 옆에 해경분이 계셨어요. 해경이 다시 물어봤죠. 해경분이 이거는 해수부에 있을 겁니다. 해수부원한테 다시 물어봤어요. 매뉴얼 없냐고. 해수부원이 이거는 해외 사건이니까 외교부에 매뉴얼 있을 거라고. 저희 보는 앞에서 셋이 핑퐁을 치고 있더라고요. 더 어이없었던 건 외교부 국장님이 갑자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페루에서 영사로 재직하시던 시절에 뭐 페루에서 무슨 고산지대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고 그때 페루 정부의 요청으로 우리나라 국내 위성을 동원해서 사진을 찍어줬대요. 뭐 그 덕분에 페루에서 뭐 감사 인사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페루도 남미잖아요. 사건 발생 지역도 남미 근처에 남대서양이거든요. 저희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때 당시에 남미 페루를 찍어서 국내 위성이 그 동네 찍을 수 있는 걸 알았던 분이 왜 우리 거는 찍어줄 생각을 안 했냐. 육지 찍었던 거 바다 찍을 수 있다고 생각을 못 했대요. 해외에서 조난당했거나 해외에서 사고를 당한 자국민의 구조에 관한 매뉴얼이 없는 거군요, 지금. 그 세월호 사건이 있은 후에 2014년 12월 31일 날 해양수산부에서 만들었던 뭐 해양 선박 사고 위기 대응 표준 매뉴얼이라는 매뉴얼이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는 제대로 된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 부처에서는 뭐 누구를 주관으로 해서 어떻게 기구를 구성한다라는 하드웨어는 딱 만들어 놨는데 그때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플랜 A부터 플랜 B, 플랜 C 이런 식으로 짜여진 매뉴얼이 없어요. 그 외에 그러면 정부가 또 잘못한 게 있나요? 일단 해양수산부 같은 경우에는 그 근처에 사건 당시에 바로 근처에 국가 소유의 선박이 있었어요. 아라운호라고 해서 극지 쪽을 연구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뭐 얼음 깨는 쇠빙선이래요. 근데 그게 저희가 나중에 항적도를 찾아서 조사를 해봤더니 현재로 사건 당시에 그 근처에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출발을 했었으면 수색 구조에 투입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해수부에서 말을 안 해줬죠. 저희가 4월 28일 날 이 아라운호라는 배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어요. 저희도 민간인이다 보니까. 그래서 해수부에 그때 물어봤어요. 아니 아라운호가 4월 초부터 계속 칠레 어디 남미 어디 이쪽에 있었던데 이 선박을 왜 수색에 안 넣어주었냐. 그랬더니 이 선박은 연구 목적 선박이라 구조에는 적합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어이없는 건요. 이 선박이 몇 년 전에 MB 정권 때 실제로 구조를 했던 전례가 2번이나 있어요. 그것도 러시아 선박, 한 번은 한국 어선. 그래서 저희가 다시 이런 사실들을 찾아내서 또 따졌죠. 구조했던 적이 있는데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연구 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사람 생명 구하는 데는 투입할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뭐 변명이네요, 그것도 역시. 근데 똑같은 일이 또 있었어요. 저희가 심해 수색 장비도 한번 넣어달라. 그 이유가 외교부에서 계속 그 구명 뗏목 흔적을 기름띠라고 우기잖아요.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아마도 구명 뗏목이 그 자동으로 물 위로 떠 올라와야 되는데 못 올라왔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니까 저희가 그랬어요. 그러면 심해 수색 장비를 넣어서 그 구명 뗏목이 떠오르지 못했다는 걸 사진이라도 좀 찍어달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국방부에서 나와서 설명을 하기를 3,000m까지는 심해 수색이 가능한데 그 침몰 지점은 3,700m라서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저희는 그 말을 또 믿었죠. 근데 며칠 뒤에 저희가 또 인터넷 뒤지고 하다가 국내에 6,000m까지 심해 수색이 가능한 장비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것도 국가 소유예요. 해양수산부 산하의 해양과학기술원 거기에서 개발한 해미레라는 심해 수색 장비가 있거든요. 그게 6,000m까지 가능하대요. 그래서 다시 그걸 또 물어봤죠. 그거 좀 투입해달라. 투입해서 만약에 그것이 구명 뗏목의 흔적을 심해에서 찾는다면 그러면 해수면 수색하는 거 의미 없으니까 우리도 포기하겠다. 그런데 안 된대요. 역시 연구 일정이 잡혀 있어서 조정해 볼 수 없대요. 그러면 정부가 해준 게 있어요? 외국 쪽에 요청해서 뭐 미국 초계기 한 몇 번, 브라질 초계기 몇 번,
아르헨티나 군함 한 척 며칠 왔다 간 적은 있죠.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지금 그 문재인 정부에 정식으로 요청하신 게 있습니까? 혹시 이거 관련해서? 네, 저희가 계속 요청을 드리고 있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내거셨던 것이 청와대 내에 이제 비상 대응 체계를 갖춘 컨트롤 타워를 만들겠다. 이를 통해서 안전사회를 구현하겠다. 국민 중에 한 사람도 안전 때문에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저희가 오늘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요청드렸던 내용은 빨리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주시고 그 안에 첫 번째 사건으로 스텔라 데이지오 이 사건을 담당하실 수 있는 비상대책위든 뭐 전담대책위든 이런 것들을 만들어 달라. 그리고 거기에서 수색을 빨리 재개를 해 주시고 그 수색 상황에 대해서 우리 가족들이 알 수 있게 해달라. 왜냐하면 저희가 수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사건 발생 일주일째까지도. 일반 국민들이랑 똑같이 네이버를 뒤져서 신문 봐서 아 지금 현재에 무슨 배가 들어가고 있대. 이걸 뉴스 보고 저희가 알고 있었거든요. 답답해서 외교부로 쫓아가서 우리 가족 당사자인데 우리한테 수색 상황 좀 설명 좀 해달라. 그랬더니 일주일 만에 처음 만났던 외교부 담당자가 약속을 해줬어요. 브리핑 해주겠다고. 근데 딱 8일 해줬죠. 그 다음에 4월 17일부터 저희는 다시 외교부랑 연락이 끊어졌고요. 뭐 어쩌다가 며칠에 한 번씩 나온 적은 있었지만 최근 열흘 정도는 저희는 뭐 수색이 종료됐다 이런 소식 직접 연락받은 거 없어요. 문자 통보 하나 와요. 그냥 저녁 때 문자로 하나 와서 뭐 내일부터는 수색이 종료된다라고 하던지 아니면 뭐 완전히 수색이 바뀌었다 혹은 지금 현지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설명해주는 정부 담당자가 한 명도 없거든요. 그런 식이다 보니까 저희가 청와대에 요청했던 것이 우리가 수색 상황을 좀 알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요청을 드리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 위성을 통해서 찍을 수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빨리 찍어라. 빨리 열심히 찍고 그리고 위성이 촬영해서 특이사항을 발견하면 그곳에 선박을 투입시켜라. 그런데 지금 현재 요 수색 종료 뉴스가 나면서 그 수색 해역에 있었던 선박들이 모조리 철수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선박 빨리 다시 집어넣어라. 위성이 찍더라도 근처에 선박이 있어야 가서 살피잖아요. 지난번에 발견했었던 구명 뗏목도 선박이 멀리서 가다가 놓쳤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선박 가까이 갖다 놓고 위성으로 찍고 선박으로 가까이 가서 수색하고 그리고 심해 수색 장비 동시에 넣어달라. 계속 외교부에서 딴소리 하니까 그 증거를 가지고 오라고 저희는 하는 겁니다. 정말로 구명벌이 뜨지 못했다면 저희가 뭐 심해 수색 장비 넣어서 뭐 배를 인양해달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거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거 저희도 알아요. 그런 요청 한 적 없어요. 다만 사진이라도 좀 찍어서 보여달라고요. 구명벌이 그 속에 있다면. 그거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청드렸던 게 이 사건이 굉장히 심각한 게 이 선사에 똑같은 사고가 지금 한 달 사이에 4번이 일어났어요. 침몰은 데이지호 하나만 했어요. 아마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스텔라 퀸호, 스텔라 유니콘호라는 또 다른 배들이 실제로 갑판이 균열이 생겨서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겼고요. 뭐 인터넷에서 뉴스 보신 분들은 혹시 검색해 보시면 나올 텐데 스텔라 퀸은 지금 브라질에서 출발을 못 하고 있어요. 그냥 거기에서 좀 장기적으로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걸 수리를 해야 출항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또 제보받은 바에 의하면 솔라 엠버라는 배가 있거든요. 역시 같은 선사에. 근데 그 배도 3번 평형수 탱크에 침수가 생겼대요. 근데 임시로 대충 떼어놓고 운항을 하고 있대요. 언제 어떻게 다시 침몰할지 모르는 상태거든요. 문제는 이런 개조한 노후 선박이 국내에만 총 30척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한 척이 침몰을 이미 했고요. 그리고 다른 3척이 추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들이 이미 공개가 됐고요. 그래서 아직도 바다에 떠있는 29척의 이런 개조 선박들이 언제 다시 터질지 모르는 뭐 일종의 바다 위의 시한폭탄 이런 거거든요. 저희는 이런 사건이 또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제2의 스텔라 데이지, 제3의 세월호 이런 사건들이 자꾸 일어날 때마다 저희처럼 억울한 가족들이 생기고
저희처럼 가족을 잃어버려서 하던 일을 다 접어놓고 매달려도 정부한테 냉대만 받고 이런 일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안전에 관련돼 있는 뭐 법규라던가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총 정비해 달라고 그런 요청 드렸습니다. 아니, 쭉 이제 사정을 들었고, 그리고 그 요청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대선 기간 중에 왜 다급하게 전화하신 거예요? 네, 실제로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거 보면은 해수부나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고민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나서지 않죠. 어떻게든 뭐 자신의 업무 부담을 걱정해서인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그것도 사후적으로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유가족이라 죄송하지만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그때서야. 그때서야. 네. 지금 며칠 지났어요? 사고 나고 나서? 3월 31일 날 사고가 났었고 오늘이 5월 17일이니까 47일이죠. 근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명 뗏목에는 낚시도구가 실려 있고요. 그리고 현지에는 계속 비가 왔어요. 2, 3일 간격으로. 식수가 보급이 됐고요. 그리고 평상시에도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혹은 15년 동안 배를 타는 내내 계속 비상탈출 훈련을 받았던 일반인이 아닌 승조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많이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서 생존에 있다고 보는 거죠, 저희는. 그러니 당연히 정부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대선 전에 계속 긴급하게 요청을 드렸던 또 한 가지 이유는요. 정부랑 선사에서 정권이 바뀌기 전에 이 사건을 덮어버리려고 하는 게 굉장히 강했어요. 어떤 근거로? 일단은 뭐 누구인지 밝히기는 어렵지만 외교부에 있는 제 지인을 통해서 4월 18일 정도에 물어봤었을 때 4월 말까지 이 사건을 덮어야 된다라는 내부 분위기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었고요. 왜 그렇죠? 이 사건하고 세월호가 같이 엮였을 때 바뀐 정권에서 이전 정권을 공격하기에 너무나도 큰 빌미를 제공한다. 그래서 실제로 이 수색 종료도요, 어이없이 종료가 됐는데, 5월 9일 날 대선이 있었고, 5월 10일 오전에 새 대통령이 취임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선 끝나고 5월 10일 새벽 4시에 수색을 종료시켜버렸어요. 굉장히 긴급하게. 그리고 저희들한테 그동안 선사에서 제공하고 있었던 상황 브리핑을 받는 공간이 있었어요. 그 공간이 5월 15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4월 달에 미리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5월 6일부로 갑자기 저희가 내쫓겼어요. 길거리로. 지금 천막농성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새 정부 출범하기 전에 모든 걸 다 끝내고 새 정부에서는 이 일을 모르도록 하려고 노력했다. 네. 정부에서는. 저희가 계속 그랬었어요. 5월 9일 날 해수부에 쫓아가서 전화로 5월 10일 새벽 4시를 기해서 수색 종료한다고 하길래 저희가 하루 이틀을 연장해달라는 게 아니라 12시간만 연장해달라 그랬어요, 수색을. 12시간만 연장해 주시면 새 정권이 들어오고 그럼 그 새 정권에서 수색을 종료할지 지속할지 결정할 수 있게 5월 10일 새벽 4시가 아니라 14시까지만 연장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안 받아줬죠. 그냥 종료시켜 버렸죠. 뭐를 해주기를 기대하세요? 저희가 국민들한테 요구하는 건 딱 하나예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정부에서 덮으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 힘이 들어갔었고 저희가 그동안 언론이 완벽하게 차단돼 있었어요. 어떤 아는 기자들한테 부탁을 해도 기사 써서 데스크에 올리면 위에서 막았대라는 말 한마디와 함께 기사 못 나갔어요. 기사는 왜 막았을까요? 그걸 모르겠어요. 처음엔 저희는 회장이 뭐 막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회사의 이미지 때문에. 왜냐하면 이 회사가 IPO를 앞두고 주식 상장을 앞두고 있었어요. 바로 얼마 후에. 그래서 이미지가 떨어지는 걸 많이 걱정한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3주 한 달 지나고 나서는 아니 매출 8천억도 안 되는 중견기업 회장의 힘으로 이렇게까지 사건을 덮을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 예를 들어서 4월 29일 날 마지막 촛불 집회 있었잖아요. 그 촛불 집회 때 저희가 갔었거든요. 맨 앞에 현수막 들고 앉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에 뉴스 나올 때는 무대 나오고 저희 뒤에부터 화면이 잡혀요. 저희는 화면에서 컷당했어요. 이 정도로 저희는 절대 노출이 안 됐었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겪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여기 회장이 박근혜 정권 때 가끔씩 외국으로 경제사절단 데리고 나갔었잖아요. 거기에 2번이나 따라갔었어요.
이란도 따라갔었고 독일도 따라갔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이 정권이 정말 이 정권에 이 회사가 끈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철저하게 덮을 수 있고 정부에서도 우리 얘기를 끝까지 안 들어주는구나. 그리고 정부에서 항상 우리한테 했던 얘기가 그거였거든요. 우리가 선사 관리 감독 안 합니까? 선사가 저런 식으로 선원들 빠져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수색도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정부에서 관리 감독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그때 들었던 이야기가 민간의 일은 민간이 알아서 하세요였어요. 이게 이제 민주당이나 혹은 뭐 청와대나 이 사건은 이제 인지나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뭘 어떻게 한답니까? 지금 가족분들 요구사항은 몇 차례 이제 전달이 됐고, 다만 이제 아시다시피 새 정부가 어떤 인선을 다 마친 상태조차도 아니에요. 청와대에도 지금 빈 공석들이 많고, 다만 근데 또 엄청나게 많은 또, 현안들이 있고요.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지금, 지속적으로 가족분들 요구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고, 아마 또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해역에 대한 어떤 위성을 통한 촬영이라든지 그 분석 이런 것들은 정상적으로 좀 가동되도록 먼저 조치가 좀 취해질 것 같고 다른 조치들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해서 고민하고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더 하실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문재인 후보님 시절부터 몇 번 만나뵐 기회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 사정을 말씀을 드렸고 대선 후보 중에서 유력한 후보 몇 분을 직접 찾아뵈었었지만 유일하게 관심을 보여주셨던 분이 문재인 후보님이셨고 실제로 당선이 되셔서 지금 대통령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관심을 보여주고 계신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이 사건이 지금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물론 나라가 새로 바뀌었고 정권이 뭐 거의 10년 만에 바뀌었고 정신없이 바쁘시겠지만 모든 일이 다 급하겠지만 하루 이틀 만에 이 선원들 구하지 않으면 정말 아예 못 구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관심 보여주시고 노력하고 계신 건 알지만 조금만 더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어요.